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문화재 관람료 정책과 관련해 사찰의 국립공원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립공원에서 보존 관리뿐 아니라 가치 창출 사업이 가능하고 국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불교단체들의 릴레이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15대 공동대표이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재선출됐습니다. BBS 뉴스의 송년결산 리포트,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진행됐던 상월선언 만행결사 산보사찰 108 천리순례입니다. 불교단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와 경기도 여주시가 손을 잡고 전통 명상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청래 의원 불교 폄하 발언으로 쟁점이 된 문화재 관람료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찰의 국립공원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국립공원에서 보존관리뿐 아니라 가치 창출 사업이 가능하고 이에 국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른 종교 편향 문제를 BBS 불교 방송을 통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B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의 불교계 폄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불교계 진실성 있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도 당 자체가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산 만큼 불교계의 진실성 있게 오해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비하한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 의원과는 반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찰의 국립공원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이 부분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의 이제 그 영역이 사실 사찰의 소유지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불교계가 요구해온 국립공원 규제 완화와 전통사찰 종부세 적용 철회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소속 의원 12명이 동참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립공원에서 보존 관리뿐 아니라 가치 창출 사업이 가능하고 이에 국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서 보호협약을 맺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에는 경관 보전 또는 관리에 한정돼 있었는데 그 범위를 가치 증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사업 추진 또는 협약 대상에게 공원 보호협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비용도 국비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전통사찰이 소유한 주택 부속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자연환경만 중심으로 꾸려져 있지 역사, 문화, 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이제 그 내용들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강을 좀 하고 네. 어쨌든 이 해당 사찰하고 공단하고 네. 협약을 체결을 해서 아까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문화재 관련 정책과 법률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불교 폄하 발언으로 종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향해 불교단체들의 릴레이 항의 시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행렬에 앞장서면서 정청래 의원 자진 사퇴나 당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 종단을 대표하는 양대 재가단체 중앙신도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교사단이 여당 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지 닷새 만입니다. 같은 장소에 집결한 신도회 회장단 등은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통행세, 봉의 김선달이란 단어로 비하한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한국 불교를 폄훼 왜곡하며 대한민국 2천만 불자들에게 상처를 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게 진정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신도회는 정 의원이 1700년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를 폄훼 왜곡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 정부 여당이 전통문화 보존, 계승을 줄곧 외면해왔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왜곡하는 정청래를 즉각 제명하라! 하나, 전통문화 보존 개성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중앙신도회는 민주당 항의 시위를 전국 조직 규모의 형태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항의 집회,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등을 각 교구 신도의 지원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불교 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같은 청년 단체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1월 21일 봉행될 전국 승려대회와 이어질 2월 범불교도 대회를 앞두고 불자들의 결집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의 견해를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 기관과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불교계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우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15대 공동대표의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재선출됐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어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4차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제15대 공동대표의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를 신임 이사로 결의하고 신설된 사무총장직에 양덕창 운영위원을 임명했습니다.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주교에선 김희중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무,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화계사가 승려복지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수암 스님은 연말을 맞아 병고로 고통받는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고, 이에 원행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이재명 불자가 독신으로 지내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 유산 가운데 1,500만 원을 최근 승려복지 기금으로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출가와 관련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소시켜줄 조계종의 출가 상담사로 여옥 스님과 혜원 스님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여옥 스님과 혜원 스님에게 출가 상담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격려사에서 출가를 결심한 분들이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고 출가 결심을 굳히기까지는 스님들이 그분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 성불로 이끄는 게 보살행과 자비행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여옥 스님은 출가한 선배로서 자세히 잘 알려주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혜원 스님은 출가에 관심 있어 사찰을 찾는 분들이 꽤 많다며 출가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여옥 스님은 심리상담사 1급, 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불국사 출가지도법사로 활동 중입니다. 혜원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원을 졸업한 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청소년 멘토 등으로 활동한 경력으로 현재 조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축년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진행됐던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2년 전 겨울 신도시 천막법당 9스님의 혹독한 석달 안가가 세상을 깨웁니다. 감동과 환희심 안에 불교 중흥의 화두를 각인시킨 이 상월결사는 이후 500km 자비순례로 이어지고 올해 송광사에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는 천리순례로 실천수행과 전법 포교의 새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동화사에서 봉사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보사찰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순례단이 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삼보사찰이 얼마나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를 삼보사찰,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우리가 격려하면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은 지난 10월 1일 보조국사 정예결사도량 송광사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심을 위시한 100여 명의 입제로 시작됐습니다. 동참 대중이 다같이 길에서 먹고 자며 오직 말없이 걸은 18일간의 풍찬 노숙순례는 길에서 법을 구하고 길에서 법을 펼친 부처님 당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걸어보니까 우리 부처님이 인도에서 그 어려운 길을 다니시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고,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을 화두 삼은 사부대중의 행선순례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교계 안팎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발길 닿는 곳에 마주한 마을 주민과 참배를 위해 들른 사찰신도, 날마다 불어난 일일 동참자들의 응원이 고행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1500 비구가 앞에 부처님이 서서 앞에서 뒤에 제가자들이 따르고, 바로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다른 거는 더는 없어요. 지금도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이 지나오시지 않는가. 저 큰 스님이 바로 부처님 아니에요. 그죠? 예, 부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한 몇천 년 지나면 지금 이 시절이. 순례길 구간에서는 미래 한국 불교를 위한 의견들을 평등 무차하게 제시하고 존중하는 대중공사가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순례단과 포교원 중앙종회가 수경지에서 함께한 토크 콘서트는 종단 포교 정책의 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해주 스님께서는 첫째도 포교요, 둘째도 포교다. 포교를 하는 길이 불교가 중흥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순례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께 지금 간절하게 정말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수행과 포교의 활로를 찾게 하고 세계적인 명품 순례길을 안겨주면서 2021년 한국 불교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상월결사의 정신은 2022년 이민년에도 어려움에 처한 불교계를 하나로 모으고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계종이 종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석박사 과정 스님들에게 등록금과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도선스님과 동국대 박사과정 지한스님, 중앙승가대 석사과정 보이스님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동국대 석사과정 진호스님과 해인총님 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의 금산스님,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의 서경스님에게도 각각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불교는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법이 이어지는 사자상승에 의해 유지됐다며
은사 스님을 잘 따르며 불교 중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종단 장학위원회는 중앙승가대 석박사 과정 6명, 동국대 석박사 13명, 사찰 승가대학원 13명 등 모두 32명을 종단 장학승으로 선발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000년에 창립된 불교 여성개발원을 내년 1월 28일부터 포교단체에서 해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포교원은 어제 포교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포교원 회의를 통해 포교단체 해지를 결정했다고 교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렸습니다.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불교 여성개발원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박탈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데 이어 이에 대한 복구를 공문을 통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 지침을 따르지 않고 포교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108여성 불자회 등의 활동을 개별 기관 및 단체들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지난 11월 30일 공문을 통해서 정관 복구를 거부하고 다만 포교원은 해지 시행일 전에 여성개발원 이사회가 정관을 원상 회복한다면 포교단체 해지를 재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교단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와 경기도 여주시가 전통 명상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주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불교, 태교와 걷기 명상 등의 사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최근 명상 수행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강화된 거리 두기 속에서 내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심리 치유의 일환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전통 불교 명상도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면서 계승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국 불교 선지식 금강설원장 해거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는 경기도 여주시와 문화관광 자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과제는 한국 전통의 명상문화 보급과 세계화. 명상이라는 것은 깊은 사고예요. 이것이 명상인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할 줄 알면은 상황에 부딪히면은 대안이 바로 나오게 하는 훈련이 명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고 언제나 사람 없이 되는 명상이 필요하다. 경기도 동남부의 교통요지로 남한강이 영내를 관통하는 여주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왕실원찰 신륵사를 비롯해 통일신라시대 절터, 고달사지 등 불교 문화가 명상 거점 도시의 토대를 갖추고 있고 절은 사상의 어떤 바다, 마음의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심에 신륵사가 1000년 동안 유유히 있었던 것이다. 그 풍광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품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km에 이르는 생태 역사문화길, 여강길과 드넓은 잔디밭, 은행나무를 품은 강천섬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명상의 관광자원화의 안성맞춤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짊어질 만한 이런 아주 적당한 섬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명상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특히 최근 천주교의 불교 역사 지우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어사가 여주시 권역에 소재한 만큼 명상의 관광자원화는 불교 역사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특정 종교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해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우리의 공동체는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여러 종교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떻는가라는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사찰 신행 활동이 위축된 만큼 각자 마음 수행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여주시의 명상 거점 도시 조성은 많은 자치단체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일본 문화심의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이 1,000명을 훌쩍 넘고 이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살, 자해 문제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5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펴낸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8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자살, 자해 지원 서비스와 상담 건수는 87,458건으로 이는 2015년의 3.8배 수준입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 문화권에 있는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과 함께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떠나요 백제로 관람 인증 행사를 갖습니다. 신청자는 새 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특별전을 관람한 뒤 전시실에 있는 엽서와 인증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되는데 박물관 측은 신청자 중 1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